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매입 매출 전표 매입 거래를 입력했는데 요 나머지 입력하고 그 다음에 실제 기출 문제를 가지고 좀 심화 연습을 좀 하겠습니다. 자, 9월 12일 날, 자, 요거는 뭐냐면 수입이에요. 외국에서 수입을 하면 세관을 통해서 들어오거든요. 그럼 세관장한테 부가세를 내고 들어옵니다. 소비지국가세 원칙에 따라 수입하는 나라에서 부가세를 내는 거예요. 자, 여기 9월 12일 보니까 원재료 수입하면서 인천세관 사업자 등록번호 10983-02763으로부터 수입전자 수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500만원 부가세 50을 전자로 발급받고 수입세금계산서 나왔죠? 자, 그리고 인천세관에 현금으로 완납했다. 이 부가세 세관에다 내고 나와야 돼요. 관세도 물론 내고, 그 다음에 거래처 등록은 350번으로 하고, 관세는 그냥 원재료 가산하고, 이거는 부가세를 낸 건 부가세 대급금으로 처리합니다. 자, 여기 그 350번호 또 등록하라네요. 그러면 요거는 수입입니다. 지금 여기 불공까지 배웠죠? 50일 과세, 영세, 면세, 불공, 그 다음에 55번 이제 수입이에요. 수입은 요 매입밖에 없습니다. 이쪽엔 수입이 없어요. 이쪽에만 있지. 품목은 여기 원재료 외국에서 산 거예요. 국내에서 산 게 아니고. 그럼 공급가액이 500이고 부가세가 50이고, 그 다음에 거래처 코드는 여기 등록하래죠. 인천세관. 그럼 플러스키 누르고 인천세관. 실제로 시험에 이렇게 거래처 등록하기에 나오는 거는 거의 안 나와요. 자, 그러면 여기 350번 또 나올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이렇게 등록을 해서 해주는 거예요. 350번. 그러면 등록을 하고 다시 이쪽으로 가서 여기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해야죠. 자, 10983, 그 다음에 02763. 대표자명은 그 세관장 이름인데 여기 안 나왔죠. 더 이상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전자로 발급받았죠. 전자세금계산서. 그럼 1번요. 자, 분계는 현금으로 완납했다 그랬죠. 그럼 요건 1번 현금. 근데 이상해요. 여기 보니까 출금하고 부가세 대급금으로 했는데 50만 원만 됐어요. 요 500이 여기서 분계가 안 됐어요. 이거 특징을 잘 기억해 두세요. 수입할 때 이 원재료 500만 원은요, 상대방 수출한 사람한테 줘야 될 거지 세관장한테 주는 건 아니잖아요. 세관장한테는 부가세만 주는 거기 때문에 이 수입 과세 유형을 선택하면, 이 수입을 선택하면 여기 분계가 요 부가세만 분계가 된다는 걸 꼭 기억해 두세요. 부가세만 분계가 됩니다. 요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부가세만 분계가 된다는 거. 자, 요 부가세만 분계가 된다는 거. 요 500은 별도로 일반 전표에 적어야 됩니다. 이 원재료 500 매입한 건 별도로 일반 전표에다가 적는 거예요. 요건 부가세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카과와 현과가 남았는데, 자, 9월 13일로 날짜를 바꿔놓고, 9월 13일 서산개발에서 관리부서에 회식을 하고 음식대금 44만원 부가세 포함을 법인카드인 세방카드로 결제했다. 카드 매입에 대한 부가세 매입세 공제 요건은 충족됐다. 그러니까 이제 부가세와 물건값이 구분이 되고 업무하고 관련이 있어야 부가세 공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 지금 카드로다가 음식을 샀죠? 이거 뭐 사업을 하려면 직원들 회식도 카드로다가 이렇게 시킬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그럼 유형에 여기 카드로다가 이거를 이제 음식을 산 거잖아요. 그러니까 카드로 결제했으니까 유형은 여기에 카과가 57번이죠. 이쪽 카과는 물건을 팔고 카과로 카드로 받은 거고, 이쪽은 카드로 우리가 결제를 한 거예요. 그럼 57번. 식당에 가서 밥 먹고 회식하고서 카드 결제 많이 하잖아요. 품목은 이제 회식이라고만 간단히 적고, 여기 앞에서 우리 공부했지만 여기 앞에서 앞부분에서 했죠. 카과, 현과, 건별은 공급 대가를 입력하면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자동 분리된다 그랬죠.
그럼 여기 음식 대금 44만원, 여기 카과 공급가액 요거를 44만원을 이렇게 입력해 주면 부가세가 자동 분리돼요. 그리고 거래처가 서산개발 이렇게 되고, 그 식당 이름인가 봐요. 신용카드사는 누구냐면 세방카드예요. 세방카드. 요 반드시 요 카드는 이렇게 선택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분계는 이제 당연히 카드로 결제했으니까 여기 카드가 4번이죠. 그럼 4번 카드. 그러면 여기 세방카드로 여기 미지급금 카드 고지서 대금 나중에 날라오면, 고지서 날라오면 카드 안 거기다 저기 결제해야죠. 서산개발 식당에는 이미 카드로 결제했기 때문에 서산개발에 또 주면 안 돼요. 이 거래처 반드시 바꿔줘야 됩니다. 요 카드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바뀌어요. 미지급금으로 해서. 그리고 이게 원재료가 아니죠. 관리부 부서 회식이니까 당연히 복리후생비. 자, 관리부니까 800번대 복리후생비. 500번대는 공장이고, 이건 800번대는 관리부서, 영업부, 본사, 뭐 대표이사도 800번대로 해줘야 돼요. 요렇게 카드로 변경이 돼야 된다는 거. 요 카드로 쓸 때는 반드시 요 카드로 어디 카드인지 요거를 선택해줘야 미지급금으로 이게 제대로 된다 이거예요. 원재료 살 때는 요건 미지급금이 아니라 그냥 외상매입금으로 그렇게 됩니다. 보통 이제 매입할 때는 요 미지급금으로 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냥 미지급금으로 두고, 매출할 때만 이제 카드가 외상매출금, 그렇게 환경 설정이 그렇게 보통 해놓죠. 그 다음에 이제 9월 14일 거. 자, 생산부서에 대한 공장 청소 계약에 따른 당월분 지급수수료 24만 2천원, 부가세 포함 자기압수표로 지급하고, 이 현금이죠. 사업자 등록번호 제시하고, 사업자 등록번호를 제시하고,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지출증빙 영수증을 받았다.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번호를 이렇게 현금 영수증 끊을 때 사업자 등록번호로 다 끊잖아요. 개인은 전화번호로 끊고. 그럼 이거는 지금 현금 영수증을 받았으니까 여기 현과 61번 현과 이거 매입한 거잖아요. 수수료를 지급한 거잖아. 서비스를 매입한 거죠. 그럼 61번 현과. 이쪽 현과가 아닙니다. 이쪽 현과는 우리가 매출하고 현금 영수증을 발급한 거고, 이건 현금 영수증을 우리가 발급받은 거예요. 품목은 여기 수수료, 청소수료 이렇게 하고, 공급가액에 24만 2천원. 그럼 이렇게 부가세하고 자동으로 나눠집니다. 22만원, 2만 2천원. 거래처는 대한 여기에 대안에 이렇게 해서 대안에서 구매를 한 거죠. 그 서비스를, 그 청소 서비스를. 분계는 뭐라고 하느냐면 자기압수표니까 현금. 이 현금 영수증이 원래 현금으로 결제하니까 현금 영수증이에요. 그래서 현금. 그래서 여기 원재료가 아니라 이거는 뭐예요? 수수료 비용. 그런데 이거는 어디에요? 공장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500번대 수수료 비용입니다. 본사가가 아니고 공장 거니까 수수료 비용 이렇게 하고 출금 이렇게 하면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매입 매출 전표, 매입 거래와 매출 거래, 매출 거래와 매입 거래를 입력을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시험에 이런 게 안 나오기 때문에 이거 없는 시험 문제를 한번 실제로 풀어봐야 됩니다. 자, 이제 실무 시험 이제 연습 문제로 풀어보겠습니다. 제 1회분이고, 이건 나눔 ANT 전산회계 1급 교재에서 그 내용을 보고 이걸 풀어보는 겁니다. 실제로 다 기출 문제들이에요. 그럼 여기 회사 이거를 이제 바꿔야 됩니다. 다모아전자로 3401로 이렇게 바꾸고 변경을 해줘야 됩니다. 아까는 나눔기업이지만 이 다모아전자로 바뀌었죠. 그 문제 1번도 앞에 강의할 때 했고, 문제 2번 일반 전표도 해봤고요. 이제 매입 매출 전표를 해봐야 되니 이렇게 출제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하시오 그랬을 때 여기 매입 매출 전표를 이제 열어요. 열어가지고 여기다 이제 입력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입력을 해주는데, 자, 첫 번째 10월 11일.
구매 확인서에 의하여 수출용, 벌써 구매 확인서가 나왔죠? 그러면 영세입니다. 구매 확인서에 수출용 제품에 대한 원재료를 매입하고, 아, 이거 원재료 매입했구나. 그러면 이쪽에 매출이 아니라 이쪽에 매입 쪽이에요. 52번 영세. 52번 영세. 그래서 이거는 52번 영세예요. 요 매입할 때는요, 세금 계산서가 나오면 과세, 매입할 때는 과세냐 불공이냐 요거 구분만 잘 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똑같아요.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로 매입하면 영세, 그 다음에 면세 물품 매입하면 면세, 여기 면세 물품 매출하면 이쪽 면세, 여긴 매출이고 여기는 매입입니다. 여긴 매입이니까 영세. 자, 수출용 제품에 대한 원재료를 평산기업으로부터 매입하고 영세율 전자증에서 발급받았다. 이런 걸 보고서 이게 영세인지 과세인지 이런 걸 구분할 줄 알면 매입 매출 전표는 이미 50% 70%는 다 푸는 거예요. 품목은 여기 원재료라고 쓰면 되죠. 원재료. 자, 그래서 공급가액이 얼마냐면 4,400만 원이에요. 공급가액이 4,400이고 영세율 전자증에 발급받았다. 매입대금은 3개월 만기 약속보험으로 지급했다. 당사 발행. 그럼 지급보험이죠. 그러면 여기 영세는 이거 부가세가 없죠. 그럼 4,400 그냥 찍어주면 부가세는 건너뛰고 거래처는 평산기업으로부터 샀어요. 평산. 그러니까 이게 수출하기 위해서 원재료를 구매한 거예요. 그리고 영세율 여기 전자세금계산서죠. 대부분 다 전자로 나와요. 이제 전자자가 빠지고 종이라고 나오면 이걸 건너뛰면 되지만 이건 1번 전자. 분계는 3개월 만기 약소금이니까 이거는 혼합이에요. 그래서 원재료 산 거 맞고 그 다음에 대변에는 지급보험 252번 지급보험 평산기업한테 어음을 발행해 줬다. 이렇게 입력하는 거예요. 별로 어렵지 않죠? 그래서 여기 구매확인서나 내국신용증 나오면 영세인데 이게 매입이냐 매출이냐 보니까 이쪽은 수출용 원재료를 매입했으니까 이쪽이 영세로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제품을 내국신용장과 구매확인서에 팔았다면 아 이건 이때는 매출 영세구나. 지금 이거는 매입한 거니까 이쪽 영세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10월 19일 날 자, 제조 부문에서 사용하는 기계장치 수선비 16만 5천 원을 다음과 같이 신용카드 매출 전표로 결제하였다. 수선비에 대한 지출은 자산의 가치 증가나 내용 연수를 연장시키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뭐냐면은 그냥 수익적 지출이고 그냥 수선비로 처리하라는 얘기예요. 수선비. 그러니까 수익적 지출이에요. 수익적 지출. 자본적 지출은 이제 건물이나 뭐 자동차를 엔진을 완전히 바꿨다라면 차량 운반구로 고치고 건물이나 기계장치 수리하면 수선비로 하죠. 그러면 이건 뭡니까? 기계장치 수선비를 다음과 같이 신용카드 매출 전표로 결제하였다. 기계장치 수선비 이거는 구매한 거죠. 이쪽이에요. 이쪽에 신용카드 매출 전표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쪽에 카과 57번 카가입니다. 그러니까 수리하고 그 서비스를 내가 구매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57번 카과 이쪽 카과예요. 이쪽 카과 매입 카과지 이쪽 카과가 아닙니다. 이거 잘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기계장치 수선비 기계수선 그리고 공급가액은 여기에 카과나 현과 이거 카과잖아요. 카과 현과 건별은 공급대가를 입력하면 자동 분리됩니다. 그러면 16만 5천 원을 입력하면 15만 원과 5만 원 자동 분리돼요. 그리고 이건 누구한테 구매했어요? 자, 여기 가만히 보니까 누구한테 샀다는 게 없는데 이걸 보고 이제 판단해야죠. 자, 누구한테 샀나 봅시다. 자, 여기 가맹점이 진진이고 대표자가 이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진한테 결제를 했구나. 가맹점. 우리 그 결제하면 가맹점이잖아요. 금액은 16만 5천 원이고 그 뭐 이런 거 다른 건 보면 되고 요거 진진 거래처. 그러니까 여기다가 진진
그 다음에 여기에 신용카드는 무슨 카드냐면 여기 카드 종류가 뭐가 있나 보세요. 카드가 어떤 카드예요. 여기 카드를 보니까 우리 다모아전자가 구매한 거고 신용카드인데 여기 지금 신한카드라고 나와 있죠. 여기 신한카드. 이게 저 신용카드 매출 전표하고 현금 영수증은 이거 잘 봐야 돼요. 이게 그 종류마다 좀 달라요. 약간씩 서식이. 그래서 뭐 가맹점이 위에가 있는 것도 있고 밑에가 있는 것도 있고 카드가 또 이름이 밑에 있는 것도 있고 위에 있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잘 찾아야 돼요. 그럼 여기 신한카드 이렇게 입력을 해준 다음에 분계는 이거는 카드로 결제한 거니까 4번 카드. 그러면 여기 미지급금 카드 이렇게 이거는 신한카드가 이렇게 자동으로 들어가. 이 카드 입력했기 때문에 이렇게 미지급금 들어간 거고 이건 원재료가 아니죠. 기계장치 수선비예요. 그러면 이거는 기계는 공장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수선비 500번대 수선비 공장 거니까. 자 됐습니다. 15만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10월 30일 세무로부터 공급받았던 원재료 중 일부가 품질에 문제가 있어 반품하였으며 회계 처리 시는 외상매입금 계정과 상기하여 처리하기로 했다. 분계 금액은 마이너스로 표시할 것. 자 여기 원재료 중 일부가 품질 불량이 있어 반품했어요. 내가 공급받았던 원재료 매입했던 원재료가 그 불량품이 있어 반품했으니까 매입했던 건 이쪽 과세죠. 51번 과세. 그러니까 이건 불공제가 아니에요. 원재료는 당연히 원재료 사다 제품 만드니까 업무에 관련이 있는 거니까 51번 과세고 품목은 원재료. 근데 이제 수량이 여기 보시면 수량은 안 나와 있는데 금액이 마이너스로 돼 있죠. 그럼 공급가액에 마이너스 700. 그럼 부가세도 70이 돼요. 이렇게 마이너스. 자 여기가 지금 다모아전자죠. 우리 다모아전자가 세무한테 매입했던 거예요. 그럼 여기 거래처 코드는 상대방 세무로 적어야죠. 세무.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니까 여기 전자라고 있으니까 전자 1번요. 그 다음에 분계는 여기 외상매입금과 상계하다 그랬으니까 분계는 2번 외상. 그럼 여기 보니까 마이너스 굉장히 편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1월 15일 자 우리가 이렇게 문제 나오면 이게 어떤 건지 과세 이용이 뭔지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건 전자세금계산서니까 과세죠. 여기 이제 원재료이기 때문에 특히 뭐 불공제 사유에 해당이 안 되죠. 러시아 모이사의 직수출로 제품을 2만 달러, 1달러당 1,100원에 판매하고 선적했다. 대금을 한 달 후에 받기로 했다. 외상으로 한다 이 말이죠. 그럼 유형은 직수출이니까 여기 있어요. 여기 16번 수출 품목은 제품. 자, 그 다음에 공급가액은 2만 달러인데 환율이 1,100원이니까 2,200만원. 그 다음에 거래처 코드는 그 다음에 영세율 구분은 요거는 직수출이에요. 직접 수출. 요거 1번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컴퓨터는 해당이 없죠. 전자세금에서 이 직수출할 때는 세금에서 발행 못해요. 분계는 한 달 후에 받기로 했으니까 분계는 2번 외상. 그러면 외상 매출금, 제품 매출 이렇게 간단하게 끝나요. 이렇게 여기 전자는 절대 체크하면 안 돼요. 직수출은 세금연서를 발행하지 않으니까 발행해봤자 돈도 못 받아요. 발행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12월 12일 날 당사의 영업장 증축을 위하여 한국 토건으로부터 토지를 취득하고 전자계산서. 자, 요거 조심하세요. 그냥 문제를 읽다 보면 세금계산서로 잘못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전자계산서입니다. 그러니까 면세죠. 5천만원 당좌수표 발행하여 지급하고 나머지는 3개월 뒤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토지를 취득했죠.
샀으니까 여기 53번 면세. 이쪽 면세가 아니에요. 이쪽은 파는 거고 이쪽은 산 거예요. 원래 토지는 면세입니다. 그 다음에 토지, 자본, 노동력, 그러니까 은행의 예금이라든가 그 다음에 일하는 노동력, 월급 이런 건 다 면세입니다. 토지도. 그러니까 여기 53번 면세, 53번 면세. 그 다음에 여기 품목은 토지, 토지 취득이죠. 토지 취득. 자, 그 다음에 공급가액은 1억 5천. 그러면 부가세는 없고요. 거래처 한국토건, 한국토건. 그 다음에 전자, 계산서니까 여기 전자니까 1번요. 분계는 혼합이죠? 혼합. 그리고 원재료가 아니라 이게 뭐가 됩니까? 토지가 되죠? 토지. 토지가 되고, 대변은 5천만 원은 당좌수표 발행에 지급하고, 그럼 대변에 당좌예금 102번 당좌예금이 5천만 원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3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했죠. 그럼 253번 미지급금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12월 15일 하나무역의 제품을 판매하고 다음과 같은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결제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요거 12월 15일로 고치고, 자, 여기 신용카드로 결제받았대요. 제품을 판매하고. 그러면 이쪽이죠? 이쪽 파는 거. 그럼 신용카드 매출 전표니까 요 매출 전표인데 이거 신용카드 매출 전표라 17번 카과. 그리고 여기 그 제품을 판매한 거죠. 제품. 자, 그리고 공급가액이 얼마냐면 여기 있어요. 여기 이렇게 220만 원. 카과, 현과, 건별은 공급가액란에 요거를 적어야 돼요. 요거. 그럼 자동 분리됩니다. 그러면 220만 원을 적어야 돼요. 만약에 여기다 200만 원 적으면요 180 얼마 이렇게 나와요. 그럼 다시 찍어야 돼요. 220 이렇게 200하고 20. 자, 거래처는 자 누구한테? 하나무역이죠. 여기 보니까 다모아전자가 여기 하나무역이 이걸 산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무역. 그 다음에 신용카드는 무슨 카드인가? 여기 얼른 찾아보세요. 여기 BC카드라고 나왔죠? BC카드. 자, 그리고 분계는 카드 4번 카드. 그러면 여기 제품 매출이 맞죠? 그리고 외상 매출금 BC카드 부가세 예수금 맞아요. 이게 분계가 이게 외상에 어음 받았으면 거래처를 저기로 바꾸지만 이거는 카드로 결제니까 당연히 BC카드 이렇게 거래처가 자동 변경됐죠. 요걸 입력했기 때문에 이렇게 자동 변경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불공 문제가 이제 있는데 요 문제 요거 하나 더 한번 해볼까요? 자, 이거는 오류 수정이거든요. 이거를 제품 매출 계약금으로 이거는 이제 일반 전표에서 고치는 거니까 상관없고 지금 이거 부가세 별도 이거 자 10월 4일 거 한번 보자고요. 10월 04일 거 이렇게 이제 입력이 되는데 뭐가 잘못됐나 봐요. 영업부에서 매출거래처 야유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성실로부터 현금으로 구매한 기념품 300만 원을 복리후생비로 회계 처리했다. 그럼 여기 부가세도 있고 다 맞는데 영업부서의 매출거래처 야유회를 지원하기 이건 매출거래처 접대네요. 그러면 이거는 과세가 아니죠. 매출거래처 야유회를 지원하기 위해서 한 건 거래처 접대한 거라 기업 업무 추진비라 이거는 불공이에요. 54번 불공. 54번 불공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리고 현금으로 구매한 기념품 300을 복리후생비로 했다. 현금으로 했는데 이걸 원재료 회계 처리하였다. 이거 복리후생비가 아니라 이건 뭐라고 써야 돼요? 거래처 매출거래처 야유회에서 지원한다면 이거는 기업 업무 추진비죠. 그래서 여기 매출거래처니까 813번. 그러니까 여기를 현금으로 구매했으니까 요거는 현금이 맞아요. 근데 기업 업무 추진비를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불공제입니다. 그 불공제 여기 보세요. 여기 4번에 기업 업무 추진비 이와 유사한 비용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 잘못된 걸 이렇게 고치는데 이건 불공제다. 접대에 관련된 거다.
대표이사 개인적으로 쓴 거다. 자동차다. 그 다음에 요거는 야위에다. 그 다음에 토지에 뭐 정지비 같은 거 나오면 그런 식으로 이렇게 또 불공으로 해주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메인 매출 전표 실제로 시험에 나오는 문제를 갖고 한번 연습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기출문제에서 이거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메인 매출 전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